세계의 소식을 데일리 코리안이 전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1호 시제기를 출고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8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성공리에 마치자 다들 부러운 반 놀라운 반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은 KF-21을 소개하는 기사를 올리며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전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KF-21이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들과 비교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며 KF-21을 극찬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KF-21을 주목하고 있지만 딱 한 나라 일본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본의 항공기술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에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기술력이 역전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기사는 일본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춰 공중교전은 물론이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와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한 이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은 이런 KF-21을 두고 비록 스텔스 핵심 도료 등의 기술은 미국에 의존했지만 독자 개발한 레이더를 장착해 차세대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항공기술은 뒤처져 있다며 일본의 항공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의 후속기인 가칭 X-2를 개발 중인데 시제기를 완성한 한국과는 달리 아직 모형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언론에서는 아직 실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껍데기일 뿐이라며 일본의 항공기술이 한국보다 아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지난해 한국이 KF-21의 시제기를 발표하자 일본은 정말로 한국을 능가할 정도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한국에 추월당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며 한국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은 한국의 KF-21 자체 개발 도전에 대해 마치 일본이 과거 제로센을 만들던 때의 도전 정신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등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성공한 한국을 몹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2 도입 때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미국 주도의 공동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이 전투기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맡고 미국 측이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 개발을 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어떤 기술 축적도 못한 채 F-2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자체 개발과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당하게 자체 개발을 해버리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일본은 군사기술 연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심으로 덤비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거나 일본인들도 여기까지 와서는 정말로 위기감을 갖고 연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군사기술을 연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한국의 패배감을 느끼는 분야는 군사기술뿐만이 아닌데요. 얼마 전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가인 니키 히로타카시는 일본 방송에 출연해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 대국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며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가 삼성이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와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일본은 이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히로타카시는 일본의 부활은 어렵다며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무엇을 팔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극우신문인 산케이도 지난해
이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가 되었다며 후퇴한 일본의 상황을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몹시 가난해져 그동안 수입차를 타던 일본의 부자들이 국산차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입차가 너무 비싸서라는 겁니다. 일본의 임금이 너무 낮아 수입차를 살 돈이 없어 국산차로 기변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한국은 돈이 많아서 수입차를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일 간 수입차 판매량을 비교하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벤츠의 판매 대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2만여 대나 더 많았고 BMW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일본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확실히 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차 판매량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케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신문으로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케이가 한국에 패배했다는 워딩을 쓰면서까지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정말로 일본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일본 네티즌은 산케이가 이런 기사를 쓴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산케이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일본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경제 분야부터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급속도로 따라잡히고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예산이 없어 많은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일본 방산산업의 미래가 보이질 않자 잇따라 방산산업에서 손을 떼는 일본 기업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앞선 중국 언론의 기사처럼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 같은 일본의 극우 신문들도 한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요. 과연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